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직도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지나가면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세상의 모습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현 정권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부터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탄탄해 보였는데 이제 바이든과 붙어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 실패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코로나의 경제적 여파가 결정적으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위기 자체가 대통령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9.11 사태가 보여주듯이 미국 국민들은 위기 시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9.11 사태가 부시 행정부의 정보 실패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통령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때문에 알카에다의 소행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11이 부시의 재선에 악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주가 폭락과 경제 추락 그리고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은 11월 선거 이전에 회복될 가망이 희박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재앙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자랑해온 업적이 뭡니까? 3년간 6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건데 이게 대부분 날아가고 취임 이후 35%나 올랐다고 자랑하던 주가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대부분 까먹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자산을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고 대선 때마다 접전을 벌이던 소위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서 최소한 몇 개는 민주당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판세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호재가 생기거나 바이든이 결정적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재선은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낙선이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도 코로나로 잃은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伝統 스타일을 구겼고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공산당과 시진핑의 신뢰성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중국의 국제적 평판도 회복하기 힘든 그런 손상을 입었습니다. 초기에 코로나의 위험을 경고한 의사 이원양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하고 코로나를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중국의 초기 대처 방식이 코로나를 키우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그런 발단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진실입니다. 이러한 원죄를 덮기 위해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나라에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진단키트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국이 마치 방역 성공 사례나 되는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잘못을 덮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미군이 중국에 사용할 생물 무기로 만들어서 중국에 전염시켰다는 음모론까지 만들어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선전하고 있지만은 거짓과 위선으로 보도하기에는 너무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과 시진핑에게 당장 반기를 들고 일어날 국민들은 없겠지만은 당 내에서 시진핑의 지도력과 과오에 대한 비판적 기류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진핑의 영구집권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중대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피부로 당장 느낄 가장 큰 변화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을 덮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동양 사람 대하는 서양인들의 눈길과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하고 침뱉고 욕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사업도 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 눈에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한국인이 혼자 길거리에 다니거나 시장에 가는 것도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한국인 보면 박쥐 같은 이상한 짐승이나 잡아먹고 괴질이나 옮기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편견도 심해질 겁니다. 동양인에 대한 이런 편견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동양과의 악인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3세기에 징기스칸의 장손 바투와 명장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을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몽골 침략이 남긴 트라우마의 잔재가 동양인에 대한 일반 민초들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4세기에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도 몽골 군대가 옮겨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진시황을 괴롭히고 한나라를 위협한 흉노족이 5세기에는 유럽까지 쳐들어가서 유럽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초래한 일도 있습니다. 영어로 훈이 흉노족입니다. 신라 문무왕비에는 경주 김씨가 흉노족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흉노가 신라와 가야를 세운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서 너무 옆길로 새니까 다음 기회에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황화, 옐로우필이라고 하죠. 이 황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황인종이 서양 문명의 화가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 그 뿌리는 엔티세미티즘, 반유태주의 못지않게 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서 모인 얄타 회담에서까지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황화론을 함께 걱정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황화론이 유럽과 미국의 일반 민초들 수준에서는 다시 살아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세계화의 후퇴입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각국의 경제적 비교 우위를 토대로 한 국제 분업을 촉진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꼭 좋은 게 아니라 유사시에 얼마나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줬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려고 해도 당장 마스크, 산소호흡기, 핵심 의약품 같은 물건도 제때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우한에 있는 부품 공장 하나 가동 중지하면 울산의 완성차 조립 공장 전체를 세워야 한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정부와 기업에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세계적 스플라이 체인의 재조정이죠. 관계가 나쁜 나라나 공급망이 교란될 리스크가 높은 해외 생산 기지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원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국내나 더 안전한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그런 기업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가 후퇴하고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가 힘을 얻을 겁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과 시장을 다변화할 그런 호기이기도 하지만은 국제 무역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적 금융위기가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각국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 부양책에 매달리면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이태리, 스페인 같이 이미 재정 적자가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높은 나라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결국 유로존 전체 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당장의 도산을 넘길 수는 있겠지만은 부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큽니다. 이미 미중 간에는 코로나에 대한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지만은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총체적인 관계 악화를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군이 코로나를 만들어서 중국에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중국이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퍼뜨리면서 미중 관계는 이미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전략적 경쟁만 치열해질 뿐 아니라 경제 통상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국을 탓하고 혐오하는 그런 바닥 정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도 처신하기가 더 곤란해질 겁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중국에 가서는 속국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나 다름없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미국에 가서는 또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튼튼한 적이 없었고 양국 간 공조에 물샐 틈이 없다. 영어로는 no daylight라고 그러죠. 이런 듣기 좋은 립 서비스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더블 플레이 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하는 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세상에 어떻게 대비하고 위기가 제공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